네, 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순환의 시대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네. 자, AI 주보도보다는 오늘도 다른 쪽에 관심을 둔 하루였고요. 이 AI 조정 속의 순환매, 오늘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어제에 이어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있었던 거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 주시장 전체적으로 약세의 흐름 보였지만요. S&P 500 다우지수는 그렇게 흘러간 게 없습니다.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많은 주식들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섹터가 11개 섹터가 있는데요. 11개 섹터에서 기술주,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내려간 건 4개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7개 섹터 올라갔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간 주식 조금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많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한 15개 주식은 사상체호가였는데 문제는 사상체호가 주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거나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GM 아시지 않습니까? GM. 예. GM 이런 것도 거의 올타임 하이 거의 가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약간의 그 주식 지분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 어떤 최근에 수십 년 만에 최고가 또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 중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도 좀 거의 최고가 수준 가 있죠. 그 예전에 인수합병 이후에는 또 최고가 웰스파고 이런 거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여러분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전체 시장은 나쁘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오른 업종이 더 많았고요. 7개 올라가고 4개가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시죠. 많이 떨어졌다 하고 주시장 큰일 났다. 뭐 산타가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핵심은 뭐냐면 매그7 주식, 여전히 좋죠. 좋은 주식인 건 다 알지만 그들의 시장의 집중적인 현상이 약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고평가에 대한 우려 분명히 여전히 하겠고요. 성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치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난주에 이제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두 번의 실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표에 대한 그런 핵심과 상관없이 평가 자체가 특히 개인 투자가들의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가 두 주식 모두 재미없었던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떠냐? 최근에 그 시장의 바닥이 11월 20일이었거든요. 11월 20일 저점 이후에요. S&P 500이 한 4~5% 정도 올라갔는데, 그 매그7이 4~5% 정도 올라갔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러셀 2000 소형주 같은 경우는 11% 올라가서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매그7 외에 다른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 힘을 내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보여주겠는데 대부분은 M7 내지는 그냥 아주 소형 IT 집중 성장, 적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 투자 신문이 많고 특히 그들의 매그7의 특별 개별 주식을 갖고 소위 2배짜리 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속상할 정도가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저를 포함해서 순환 투자 그리고 좀 분산 투자를 말씀드리냐. 근거를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그7이요. 여전히 분명히 좋은 회사 분명히 맞습니다. 내년에 갑자기 이익이 줄어든다. 그거 절대 아닌데요. 매그7의 S&P 500 내 이익 기여도 여기서 화면의 오른쪽이 되겠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전체 S&P 500에서 50%를 차지했는데 이익이요. 내년은 46%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S&P 493인 종목, 익숙하지 않지만 7개 반대 아닌 것들인데요. 올해는 이익 증가율이 7%인데 2026년 9%, 이익 증가율이 상회됩니다. 그래프를 하나 더 보겠는데요. 매그7과 493개를 완전히 비교해서 보이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추이가 되겠는데 이 그림은 아주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요. 여기서 보시면 진한 파란색 있죠. 네. 파란색과 초록색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특히 작년에는 뭐 압도적인 차이 났죠.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50%대 적자 마이너스였습니다. 3분기에 32%대 3% 차이였고요. 올해 2분기에도 28대 6이었는데 내년에는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죠. 그러다 거기다가 2026년 3분기, 4분기에는 거의가 차이 없을 정도로 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7개 주식의 이익 증가율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집중적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 외에도 잘 나가는 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익 증가율 자체는 훨씬 더 그 상승의 모멘텀의 차이는 작은 것들이 큰 거죠. 그 다음 그림은 더 보시면 더욱더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그다음 그림, 예, 바로 이겁니다. S&P 500의 2024년, 2025년, 2026년 이 그래프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S&P 500은 작년, 올해,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차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퀄레이트입니다. 이퀄레이트 차이가 S&P보다 크죠. 올해, 작년에 안 좋았지만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크게 나오죠. 세 번째가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이 상당히 여전히 높죠. 15% 높지만 이익 증가율 자체가 줄어듭니다. 17%, 16%, 5%. 다음은 S&P 400입니다. S&P 400은 500등부터 900등까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에 1%, 올해 2%, 내년에 17%로 급등하죠.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제일 오른쪽에 러셀 2000입니다. 작년에는요,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10%. 올해는 19% 증가하는데 내년에 무려 40%가 넘게 이익을 증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시건,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건, 뭐 카페를 차리거나 할 때 보면 사람이 고객 수가 갑자기 훅 늘어나는 곳에 가서 사업을 하시고 싶고 고객이나 주변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의 왜 러셀 2000 얘기하고 S&P, 매그7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냐는 것은 이 그림 한두 개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들어오실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요 IB들의 시각을 그런 쪽에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참고해서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야데니 리서치, HSBC의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들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국은요.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보면 소비재나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빅테크를 더 앞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가캡에서 중소형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야데니 리서치는 지난주에 한번 특징으로 말씀드렸죠. 15년 만에 의견을 좀 수정했다는 얘기하는데요. 네. S&P 493개 비중을 확대하라는 얘기. HSBC는 기술주 외에도 다른 섹터도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시장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분산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성장주가 됐건 IT가 됐건 집중 투자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에서 약간 외톨이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 변동성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스트레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2배, 3배짜리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고, 크게 떨어졌다가 크게 올라가는데 혹시 쾌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라면 뭐 아무 상관없죠. 그렇지만 저희 방송 보시는 절대 다수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안정되게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을 하신다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다시 한번 가치주와 퀄리티 주식, 약간은 가치주랑 퀄리티 약간 다릅니다. 가치주는 몇 배 할 때 멀티플을 따지는 거고 퀄리티는 투자 대비 이익의 증가, 투자 대비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아니면 소위 그 회전율이나 이런 것에서 그 장부 가치가 어떻게 되냐, 부채율이 낮냐 높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차이를 봐서 가치주와 퀄리티의 대표적인 주식 ETF를 3개 그리고 2개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위에 3개가 가치주입니다. VTB가 아마 가장 여러분들은 아시는 만한 것이 되겠고요. 거의 비슷한 것이 SPYV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최근 1년 상승률 그리고 최근에 3년 상승률까지 써놨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 이 표는 상위 보유 주식 어떤 걸 많이 갖고 있냐는 것인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버크셔스에 많이 들어가 있고 JP모건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마스터카드 들어가 있고 위에 3개가 가치주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요. 아래 2개가 퀄리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대비 얼마만큼 이익 보냐, 부채 비율이 얼마나 낮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땄을 때 아래가 퀄리티랑 SPHQ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를 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주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을 뭐로 존슨앤존슨이고 사시라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표정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고가 막 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52 최고가 이런 거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분들은 가치주의 ETF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나 선택하셔서 퀄리티가 됐건 그런 거를 한 주, 2주 모아가면 지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수익이 얼마만큼 큰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장기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ETF까지 소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AI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끼실 텐데 실제로는 오늘 오른 업종이 더 많았고요. 15개 종목의 사상 최고가 아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뭐 웰스파고와 같은 금융주, GM도 사상 최고가였고 AI 종목과 그 외 종목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 주요 포인트, 그럼 뭘 관심둬야 되나? 그와 관련한 ETF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6년 해외 IB 투자 의견 그 표로 살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두고 살펴보시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의 2026년 인터넷 주식 탑픽 4개의 기술주에 베팅하고 있다. 승자가 될 수 있는 종목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나요? 네, JP모건에서 소위 인터넷 관련된 시장, AI 관련된 시장에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주식을 꼭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파벳과 아마존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알파벳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져 있죠. 물론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 올해 들어서 매그세븐 중에 가장 올라갔는데요. 저희 지난주에도 한번 금요일 날인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알파벳이 2015년에 피델리티와 더불어서 초기에 또 투자한 거가 바로 또 스페이스 X가 또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JP모건의 시각은 AI에 대한 투자가 여태까지 엄청 늘어났고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곳이 바로 ROI,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퀄러티 얘기했던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ROI가 높은 기업이 알파벳과 아마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AI 투자가 소위 미국의 GDP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한테도 결국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AI 투자를 늘림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 능력이 가장 높다. 그게 바로 ROI를 얘기하는 것이라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의 AI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2년간 13에서 15% 이게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현재 알파벳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좋죠.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뭐 스트롱 바이 의견을 갖고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목표 주가까지의 대비율은 평균적으로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최고가,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최근의 흐름 보면 상당히 여전히 여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전체 주가가 재미없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까지의 평균 괴리율과만 차이를 보면 아마존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아마존은 사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내년도에 투자 유망 종목을 꼽고 있는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작년 이맘때 올 초만 하더라도 알파벳이 재미없을 때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시피 지금은 아마존의 주목도가 오히려 더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기 때문에 네. 아마존 특히 알파벳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계속 보유 매수 및 보유 의견 여전히 다시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 인터넷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를 핵심적인 말씀드리면 소위 에이전틱 AI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약간 좀 과감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2020년 상반기 결코 멀지 않았죠. 6월까지 하더라도 5,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AI 모델 성능이 압도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간 수준의 성능까지 나온다니까 내년 봄, 내년 여름에 또 얼마나 세상이 바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AI에 대한 인프라의 투자는 내년에도 엄청나게 늘 것이다. 2023년에 1,500억 달러였고 내년에는 5천억 달러 이상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관련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여전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에서는 아마존과 알파벳, 구글 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밸런스가 보도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난 룰루레몬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까? CEO 교체로 다시 시동 걸고 있습니다. 그 룰루레몬 보면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레깅스가 편한데 19만 원은 너무 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주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룰루레몬 저희 방송을 통해서 10년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상장하고 우리나라에 대부분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더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여튼 핵심적인 건 이거죠. 그 룰루레몬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브랜드가 하나 또 유명한 브랜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부터 나온 바로 경쟁사가 그 알로 요가라고 있잖아요. 알로에요. 그런 브랜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알로가 나오면서 뭐 우리 국산 브랜드 있지만 알로 요가 나오면서 그들이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가격을 약간 떨어뜨리고요. 예를 들어서 매장을 바로 웬만하면 룰루레몬 근처에 갖다 씹은 것이 그 매장의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LA부터 시작해갖고 뭐 전 세계 많이 가졌고 뭐 우리나라도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제가 한 군데 가봤더니 거의 비슷한 진짜 위치에 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경쟁이 이제 치열해진 거죠. 근데 그런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게 하나 요인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팬데믹 때 워낙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그 레깅스가 됐건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 이제 CEO가 이제 룰루레몬의 켈빈 맥도날드라는 CEO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분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번에
쉽게 해서 CEO가 아직 교체된 것도 아닙니다. CEO가 아니고 사임했다는데 한마디로 보면 해고된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새로 CEO를 이제 새로 CEO를 이제 뽑기 위해서 임시 체제로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어떤 룰루레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단 포트폴리오 짜고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 그 한마디 때문에 주가는 이제 지난 금요일날 급등하고 오늘도 강보합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동안 실적 최근 한 2년 동안에 이분의 CEO가 시기에 실적을 보면 물론 매출이익을 뭐 계속 맞췄다고는 하지만 재미없던 적이 한 2분기 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는 모처럼 17%의 이게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많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에 대한 예전에는 이제 거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몰려갔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국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명성을 되찾기에는 험난한 길이 아직 남았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 다만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투자 의견도 한 곳이 올렸고 목표 주가가 최소 12군데 올린 것은 나름은 긍정적이다. 다만 얼마만큼 회복될 수 있을지는 보아가면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O 교체 혁신 가능할까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항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